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한다고 해서 당장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거든요. 내가 뭐 긁어부스럼데 내가 어줍지 않게 뭘 잘한다고 이런 걸 할지도 모르면서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꾸준히 시간이 쌓여서 어느덧 제가 돼 있더라고요. 현금 쥐고 있는 게 없어서 멘탈 관리가 어렵다. 지금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혹시 역전세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멘탈 관리가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꾸 발을 빼고 싶거나 뭔가 안 움직이게 돼서 멘탈 관리가 힘드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막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돈이 꼬여서 힘들 때도 있고, 돈 몇 경우가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례로 멘탈 관리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얘기했을 때 피 말랐겠다고. 진짜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진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다이어트 정말 힘들게 할 땐 다이어트 안 하다가 이렇게 고생하면은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투자자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나중에 역전세가 날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리스크는 투자자한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이 친구랑 함께 계속 달래면서 가는 거죠. 대신에 이 친구가 커지려고 하면 좀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약간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막 얘가 감정이 막 격화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려고 하면 그걸 다독여가지고, 괜찮아, 너가 지금 감정이 이런 거야, 네가 그냥 불안할 뿐이고 네가 그냥 안 좋은 거지 실제로 뭔가 일어난 건 아니야 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서 다독여서 같이 가야 돼요. 투자를 할 때 난 리스크 싫고 불안감 싫고 한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랑 리스크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시련을 겪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그거를 이겨낼수록 단단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봤다. 투자도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거 더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해서 투자 근육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지금 시장에 제가 경매를 추천을 드리고 경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경매 강의 너무 어려워, 용어도 너무 어렵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경매 관련 용어를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 관련 용어가 좀 친숙해지잖아요. 그럼 경매 관련 용어를 넘어서 경매 절차를 배워보고, 경매를 실제로 해볼 수 있게 입찰을 해보고 폐차를 해보고, 그리고 입찰가를 낙찰에 가깝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써보고,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밟아가면서 본인의 시련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투자 근육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발전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투자를 경매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처음 경매할 때 남한테 싫은 소리랑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한 그 불안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점유자랑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입찰표를 처음 작성하러 갔을 때, 법원에 갔을 때도요, 입찰 가격을 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냥 글씨만 쓰면 되는데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입찰가를 쓰는 것 자체도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몇 번 고쳐서 썼어요. 그리고 경매 임장을 갔을 때도 벨을 못 눌러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서 벨을 누르려고 하다가 벨도 못 누르고 돌아온 것도 진짜 많았고요. 처음 낙찰을 받아가지고 점유자랑 통화를 했을 때도 심장이 너무 크게 빨리 뛰어가지고 제 심장 소리만 들리고 점유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안 들려가지고, 정말 그 개미만한 목소리로 죄송한데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좀 말씀해달라고 하면서, 그 점주가 좀 되게 세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명의도 난이도를 보고 골랐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골라가지고, 또 이분이 배당받는 소유자였는데도 그렇게 세시더라고요. 그 배당을 받아 나가려고 하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세게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한다고 해서 당장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거든요. 내가 뭐 긁어부스럼데 내가 어줍지 않게 뭘 잘한다고 이런 걸 할지도 모르면서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꾸준히 시간이 쌓여서 어느덧 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 만시간의 법칙, 절대 시간의 법칙,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야든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스스로를 단단해질 수 있게끔 시간을 스스로한테 주셔야 돼요. 물론 기대를 하고 잘하면 좋겠죠. 빨리빨리. 근데 본인도 익숙해지고 본인이 잘하고 그거에 이제 맞춰 적응할 수 있게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스스로한테 시간과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게끔 그 환경에서 계속 노출시켜서 꾸준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사실 마인드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관망하지 뭐, 시장 좋아질 때 다시 시작하지 뭐. 근데 다음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요, 그게 나한테도 기회가 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세금이 엄청 꼬여가지고 힘들고 대출이 꼬일 수도 있고 시장이 지금보다 쉬워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그때에 맞춰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이전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금이 줄어들었다 많이 들었다는데 상승장에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는 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은 어렵고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이고 대출도 규제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회거든요. 억 단위 밑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소액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로도 가능한 애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야 되고 그거 안에서 괜찮은 애들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셔야 되긴 한데 그럼 그 눈을 키우려면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셔야죠.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